안녕하십니까. 저는 정규직 공고를 보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규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 사학연금이라는 그런 아주 큰 타이틀이 있기에 저는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월 1일자로 입사를 하고 보니 사학연금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총무과로 또 복지과로 노동조합으로 여러 번 뛰어다녀서 알아봤지만 안 된다는 그런 말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안 되느냐고 다시 찾아가서 여러 번 물은 결과 무기계약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공고에 12월달 공고에 정식 공고 사업 모집을 한다라는 그런 문구를 보고 굉장히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어이없게도 무기계약직이라는 걸 알았을 때 정말 배신당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큰 병원에서 사립병원도 아닌 공립병원에서 정직이라고 뽑아놓고 속 내용은 무기계약직이라니요. 정말 어이가 없어 화가 났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더 화가 나는 거는 입사를 하고 보니 하는 일이 너무도 어이가 없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특별청소직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청소직이 아니라 와보니 마약도 타야 되고 큰 침대를 끌고 온갖 검사도 다녀야 되고 환자도 모시고 중환자도 모시고 와야 되고 정말 어떨 때는 어깨가 빠질 정도로 일이 힘들고 너무나도 바쁩니다. 그런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직이라고 하는데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니 정말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정직 말로만 정직이지 하나도 정직에 해당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막 하다가 노조에 물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는 일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허봉 문제도 1호봉에서 5호봉까지 묶여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했든 이 정직이라는 이 부분에서 노조에서도 힘을 써주겠지만 병원장님께서도 저의 억울함을 좀 들어주시고요. 요번에 정직으로 전환되는 부분을 정말 강력하게 꼭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이후 입사자에게 근속가산기본급을 지급하여 임금차별을 해소시켜 주십시오. 2016년 3월 이후 입사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된 사안에 대해 인정할 수 없습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경우 2015년 입사자들과 비교하여 연 132만원 상당의 근속가산기본급을 받을 수 없으며 해가 지날수록 그 차이는 점점 더 커집니다. 앞으로 신규 입사자가 많아질 텐데 이 사안이 널리 알려지길 바라면서 꼭 임금 차별을 해소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불법 의사 업무 전가 금지입니다.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에서는 현재 야간 재활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야간에 발생하는 응급체열을 시행하는 팀인데 문제는 이 구성원이 간호사라는 점에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18년도 5월 26일 인턴 휴게 시간과 관련하여 병동에서 간호사 인력을 차출하여 야간 체열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병원 업무 분장상 체열은 원래 간호사의 업무가 아니며 인턴의 휴게 시간에 공백을 메꾸기 위해 간호사가 의사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해당 병동의 인력 부족 역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야간 체열팀이 만들어지면서 나이트 중 환자 상태 변화로 체열, 심전도 등의 처방이나 휴게 시간 중에 콜을 할 경우 지금 휴게 시간이에요. 급한 일이에요. 야간 체열팀 있잖아요. 거기 연락하세요. 등의 대답을 하며 업무를 회피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거나 아니면 아예 전화를 무시하는 케이스 역시 적지 않습니다. 또한 레지던트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대리 처방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의 경우 현장이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간호사가 할 수 없는 업무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담 간호사는 의사의 보조 업무를 시행할 것이지 대리의사가 아닙니다. 응급실, 수술실 같은 특수 파트는 물론 병동도 의사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흔한 업무로 상처 소독, 동의서, 그리고 가장 만연한 대리 처방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간호사에게는 처방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구두로 처방을 내면 약 처방해주세요. 트라마돌이라는 진통제도 처방 내줘야 돼요. 그냥 처방 내서 주세요. 이런 약들은 그냥 간호사들이 처방 내서 주세요 라고 말하며 오히려 처방을 내달라고 간호사에게 짜증을 내거나 대리 처방을 내지 않는 간호사에게 안 줬어요? 제가 어제 주라고 했잖아요. 등에 대놓고 대리 처방을 내라고 말하는 의사까지 있습니다. 이는 단지 의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행해지는 불법 행위입니다. 환자 보호자들의 끝없는 컴플레인 앞에서 간호사들은 끊임없이 의사에게 처방을 요구하지만 전화를 무시하거나 화를 내거나 나중에 줄 테니 전화하지 말라는 등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는 의사들은 손쉽게 대리 처방으로 간호사들에게 업무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대리 처방은 불법일 뿐더러 환자들에게 몹시 위험하며 처방을 잘못 내 의료사고가 발생할 뻔한 근접 오류 역시 빈도가 높습니다. 이로 인한 환자 보호자의 컴플레인은 병동의 담당 간호사가 모두 감당하여야 하며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간호사가 더 이상 의사의 대리가 아닌 간호사로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직 대의원 류미경입니다. 최근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예전 반장들의 갑질이나 불공정한 배치 전환 문제로 현장에는 불만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장 순번제를 요구합니다. 누구나 돌아가면서 한 번씩 반장이 되어보면 현장의 어려움과 불만을 알 수 있고 반장들의 고충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고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쉬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일하기 위해 공정한 배치 전환과 우리 조합원들이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반장 순번제가 꼭 필요합니다. 저희의 요구안은 간호본부, 의료기술본부로 직제 개편입니다. 병원이라는 곳은 인건비가 가장 많이 드는 사업장으로 이는 곧 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현재 우리 직원 3,910명 중 1,818명, 즉 인력 중 46%를 차지하는 인력이 바로 간호사입니다. 병원에서 가장 많은 인력인 간호사의 내수부인 간호부는 현재 진료처 산하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간호처, 간호본부가 있는 병원은 대구의 대구 카톨릭대병원, 동산병원, 영남대학교 병원, 파티마 등이 있으며 서울에는 세브란스 병원, 한양대학교 병원, 삼성 서울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병원들이 이와 같은 조직 구성을 한 데는 분명히 타당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의사의 처방을 거르는 필터 역할을 할 의무가 있는 전문직입니다. 이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방낸 의사는 물론 처방을 수행하여 필터 역할을 하지 못한 간호사 역시 법적인 책임을 지며 처방을 수행한 간호사가 처방을 낸 의사보다 더 많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런 필터 역할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의사와 간호사 간의 수평적인 조직 문화입니다. 간호부가 진료처 산하에 배속되어 있다 보니 실제 현장에서
처방난 대로 하세요. 환자 넘어가는 거 아니면 문자 하세요. 등 같은 말을 의사에게 듣게 됩니다. 또한 드레싱 카트는 각 병동에 배치되어 있으며 인턴이 환자의 상처 소독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나 드레싱 카트에 물품을 채우고 쓰레기를 비우고 부족한 물품을 가져다 주는 일을 모두 간호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드레싱 카트를 사용하고 치우지 않거나 병동 복도 중앙에 덩그러니 던져놓고 가는 인턴, 카트를 끌고 가다 쓰레기 폐기물통이 엎어지자 간호사가 제대로 달지 않아서 엎어진 거니 너네가 치워라 라며 가보는 경우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극단적인 예시지만 이런 수직적인 문화에서 간호사들이 제대로 된 필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간호사의 업무조차 수직적인 문화 내에서는 눈칫밥 먹고 짜증을 받아가며 수행해야 합니다. 간호본부가 있는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경력직 간호사에게 수련이가 아랫사람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직원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사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평적인 문화가 있어야 의사와 간호사가 서로 협력관계임을 알고 조화롭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간호본부 신설은 의사와 간호사 간의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진단검사학과 간부 대의원 김홍범, 김정식, 이건석입니다. 저희가 촬영할 영상 주제는 보직자 직종별 비례제입니다. 타 부서와 견주었을 때 저희 부서의 보직자 수가 적습니다. 정확한 근거와 타 부서의 보직자 수를 파악한 후 합당한 근거를 마련하여 보직자 수를 정했으면 합니다. 저의 요구는 간호 1등급 합의 이행입니다. 늦어지는 7곡 간호 1등급을 위해 수차례 7곡 병원장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병원 측 입장은 기재부에 2번이나 인력 승인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되었다. 우리는 노력하고 있다. 라는 말뿐입니다. 간호 1등급은 현장에 많은 간호사들이 19년도 간호 1등급을 위하여 파업까지 결의하며 확보한 합의안입니다. 7곡 본원 같은 19년도 임단협으로 간호 1등급을 약속했지만 7곡 병원만 언제 시행될지 모르고 심지어 년 내에 하면 될 것 아니냐며 현장 간호사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본원은 간호 1등급이 시행되고 7곡 병원은 할 수 없다면 과연 7곡 집행부의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간호사의 절실함에 공감하지 못하여 발빠른 시행을 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7곡 병원장이 현장 간호사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면 기재부 핑계는 그만대고 말보다 행동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 7곡 간호 1등급 합의사항을 지켜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노력 중이라는 말만으로 합의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도록 간호 1등급을 미룰 수만은 없습니다. 본원은 10월 5일자로 간호 1등급 충원을 완료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7곡 병원도 같은 병원 직원입니다. 따라서 같이 간호 1등급 이행을 주장합니다. 예, 교수님. 예. 수정이요? 예. 문제 없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선생, 여기 좀 와봐. 네, 팀장님. 오늘 교수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요게 좀 불편하다고 하셔. 그래서, 요거 좀 추가하고, 요렇게 좀 표현해달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을 건드리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교수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구현해야 한다고요. 그렇다면 지원하시는 방법 말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문제가 덜 생기고 더 좋을 듯 합니다. 본인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수님이 이렇게 해달라고 하시는데 왜 그렇게 말이 많아요? 교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전에도 그렇게 수정했다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걸 해결하는 게 본인 능력 아닙니까?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교수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니 확인해보고 언제까지 가능한지 답변 주세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팀장님. 이 선생 무슨 일이야? 다음 달 일주일 정도 가족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결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선생은 할 일이 없는 거야. 일을 잘하는 거야. 어떻게 일주일씩이나 휴가를 갈 생각을 해? 나 포함해서 다른 선생님들 다 죽어보라 이거야? 아버님 칠순 맞이하는 가족 여행이라서 비행기 표고 호텔이고 다 예약해놔서 꼭 좀 결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나 때는 말이야. 밥 한 끼가 저보였는데 세상 많이 좋아졌다. 해놓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팀장님. 근데 여행은 어디로 가? 네, 방콕으로 갑니다. 아, 방콕. 좋은 데 가네. 거기 만병통치약이 그렇게 유명하다던데. 아, 사오라는 건 아니야. 봐봐. 아, 그리고 이 선생 아직 노조 탈퇴 안 했어? 이 선생 결제 받았어요? 아이, 좀 아세요. 내가 내 거 쓰겠다는데 왜 이렇게 잔소리가 심한지. 휴가를 팀장이 주는 것도 아니고 만병통치약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사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딱 봐도 사라는 거네. 안 사오면은 안 봐도 비디오죠. 근데 좋은 소식 있어요. 작년 인당회 때 상향평가 하위 10% 보직 회의목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아, 맞다. 기대해봐야 되겠네요. 이 선생님, 제가 노조를 통해서 들었는데 인단협에서 합의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안 하려고 한대요. 뭐라고요? 대통령도 병원장도 임기 끝나면 내렸는데 우리 팀장은 줄이 좋은 건지 능력이 좋은 건지 6년째 팀장이네. 병원장님, 우리 병원 직원들에게 일어나는 흔하디 흔한 일입니다. 부임 초반부터 보직자를 해임시키는 게 망설여지는 건 압니다. 하지만 민주적인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상향평가 하위 10% 보직 해임한다는 합의사항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원 간호조무사 회장 박가변입니다. 올해 간호조무사 핵심 요구는 45세 이상 야간 금지, 근속연수 20년 이상입니다. 단협에는 간호부 3교대 근무자 중 연장자 45세 이상에 한하여 야간 근무를 최대한 배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간호조무사를 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본원 간호조무사 총 인원은 165명이고 연령대는 40에서 50세 이상이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협에 명시되어 있어도 간호조무사들한테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본원 간호조무사 설문을 통해 연령대, 근무 형태, 근속연수를 감안하고 45세 이상이 되어도 근무 연수가 20년 이상인 간호조무사에게 야간 근무에 본인 의사를 확인 후 발령하고자 하여 요구안을 만들었습니다. 본원 간호조무사 45세 이상, 병원 근속연수 20년 이상, 야간 근무 금지를 요구합니다. 우리 청소 현장에 쉬는 휴게 공간이
여러 사람이 사용하고 지금 공기가 너무 탁한 가운데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들이 말하는 거는 공기청정기 꼭 하나가 필요로 하고 또 간단하게 우리가 뭐 넣어놓고 마시고 할 수 있는 냉장고가 꼭 필요하거든요. 이번에 꼭 그거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공간이 많이 좁습니까? 공간이 우리가 간병사님들하고 또 간호협력직하고 세 부서가 같이 사용을 합니다. 너무나 복잡하고 그런데 또 샤워 저거는 5개뿐이 안 되거든요. 샤워 이제 할 수 있는 그 공간도 너무 부족하고 진짜로 한마디로 너무 열악합니다. 예, 그래서 네. 공기청정기라도 해서 공기질을 좀 개선하고 잠시라도 쉬면서 물이라도 마실 예. 수 있도록 물 넣어 놓을 수 있는 냉장고가 필요합니까? 예, 그렇지. 예. 진짜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또 지상도 아니고 지하 2층에 공기 순환이 진짜 잘 안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면은 우리가 맨날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좀 덜 느끼는데 마스크 그 전에 안 쓰고 하고 할 때는 진짜 공기가 나쁜 거를 더 실감을 할 수 있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꼭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서 남자들이 이제 청소 일을 끝나고 우리가 가구 이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전화로 이제 받고 전화로 받으면은 현장에 투입이 되는데 여기서 잠깐 이제 대기를 해야 되는데 이 자리가 너무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그런 마땅한 우리 남자들의 무게 공간이 없으므로 대기하는 장소가 현재 지금 없는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최고 가까운 지역에 무게 공간이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의 쉬기 위한 무게 공간이라기보다도 이게 각종 전화를 오면은 달려가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열악한 이곳에서 앉아 있어가 대기하기가 남들 보기도 왔다 갔다 하는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도 안 좋고 그래서 좀 애로점이 많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칠곡경대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최윤석입니다. 동영상으로 이렇게 만나는 것이 조금 어색합니다만 어려운 시국이어서 조합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라는 큰 주제 아래 위험 이송 업무에 왜 2인 1조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혹 그럴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제 목소리가 나오자마자 앞으로 막 감기 하시는 분들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제 동영상은 굉장히 짧습니다. 길어야 5분이니까 잠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병원에서 위험 및 이송 업무의 종류에는 환자 이송 업무를 먼저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도보와 휠체어, 그리고 침상으로 검사실에서 병동으로, 병동에서 검사실로 이동하는 것이고 물품 운반하는 거, 그리고 병동에서 의뢰하는 업무 등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근데 이것보다 더 많죠. 여러 군데 다니시느라 힘든 거 다 압니다. 저희 응급실도 검사실에서 약제부로, 외래로 여러 군데 다니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족저근막염 같은 만성질환에 걸려 있는데 저같이 이렇게 같은 질환에 걸리신 분들도 많이 있고 또 무릎이 안 좋은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서 나으셔야 되는데 잘 쉬지를 못하시니까 오랫동안 고통을 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니 2인 1조 근무 편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특히 침상 이동의 경우 무게가 80kg 이상 되는 침상을 만약 혼자서 움직인다면 어떨까요? 움직일 때 모든 힘이 팔과 어깨에 몰리게 되고 이것은 과도한 근육의 집중화로 이어지면서 지속적인 상황이 된다면 근골격계에 아주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무게가 한 사람이 감당할 무게 수준이 아닙니다. 바퀴가 있어도 그 큰 덩치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혼자서 진짜 용써야 되죠. 결국 무거운 침상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2명의 근무자가 안정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또한 2인 1조는 환자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실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잠깐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환자분들이 저희 이송 직원에게 원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안전하게 이송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때 시간에 맞춰서. 빠르게 모셨는데 환자분들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자분들 몸 상태가 워낙 안 좋잖아요. 저도 맨 처음에는 신입 때는 시간 안에 맞추려면 환자분들 배려보다는 빨리 준비하고 수에 꽂고 이것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환자분들은 사실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왜? 시간 늦었으니까 억지로 앉혀야 되고. 환자분들은 막 불편해 있는 상태에서 끌고 갈 때도 있었어요. 네, 맞아요. 결국 환자분들이 원하는 건 빠른 이송이 아니라 늦더라도 천천히 가는 거. 이 동영상은 서울 아산병원 이송팀에서 근무하는 분의 영상인데요. 동영상에도 나와 있지만 환자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2인 1조는 안전하게 환자를 움직이는 근무 편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무거운 침상 이동 시 업무의 경중을 분담하고 근로자와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며 나아가서는 근골격계와 같은 통증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2인 1조 근무 편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2인 1조 근무 편성은 환자와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안전장치라는 거죠. 네, 이상 2인 1조의 근무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안전을 위한 목소리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병가 휴직 등 대체를 위한 직종별 순환 인력 10% 인력 충원을 요구합니다. 병가 등 예상치 못한 업무 공백이 생길 경우 남아있는 직원들이 그 공백을 채워야 하므로 업무가 가중되며 남아있는 직원들의 연차나 휴가를 내는 것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현재 저희 과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병가 등의 결혼 자리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순환 인력을 둬서 결혼으로 발생한 업무 공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문화부장 김민수입니다. 저는 인단의 핵심 요구가 아닌 복지포인트 인상을 얘기하려 합니다. 저희 현재 복지포인트 제도는 이렇게 됩니다. 제가 요구하는 복지포인트를 450에서 600으로 올리는 겁니다. 복지포인트는 건강관리, 자기개발, 여가생활,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다른 국립대를 봐더라도 저희가 부족한 면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꼭 이 요구안을 쟁취하려 합니다. 투쟁!